이번 한일 정상회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혹시 여론조사 같은 거 좀 뭐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예.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층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TK, PK고 세대별로 보면 이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데 60, 70대에서 여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 여론이. 그동안에 그 연령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견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좀 굴욕적이다 이런 평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앞서 정기당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진지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앞으로 이런 점들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거나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역사적 결단 이런 얘기를 내세워서 자화자찬 일색으로 가거나 일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들어주고 저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들어주니까 일본에서 깜짝 놀라더라. 이걸 자랑이랍시고 이 외교 당국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늘 나왔네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긍정 평가가 40% 이상에서 계속 지금 하락세네요. 36.8, 그 전주가 38.9, 그 전주는 42.9였는데 긍정 평가가 이제 30%대로 하락을 했고 부정 평가는 60.4, 6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사보다 1.5% 포인트 올랐는데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게 5주 만이네요. 근데 이제 긍정 평가가 20대가 3.1% 포인트 올랐는데 20대가 오른 이유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 분석하기에는 주 69시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MZ세대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이제 소통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60, 70대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20대가 상승했다. 그런 상대적으로 20대는 한일 관계에 지나간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거부감보다는 네, 현실적인 MZ세대 문제에 대한 해법, 재검토 지시, 우리 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네. 뭐 이런 것이 좀 감안된 거 아닌가 싶네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려가지고 37, 민주당이 3.8% 올라가지고 46.4, 10% 가까이 정확히는 9.4%포인트 차이인데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지금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국민들 평가도 뭐 그렇게 B 플러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공기 교수님. 예. 그 뭐 저까지 뒤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항상 댓글을 보는데 거의 뭐 죽일 놈이 돼 있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뭐 방송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일부 이제 그런 분들이 과격한 그 댓글을 다시는데 댓글도 저는 조금 좀 그 성의 좀 품위 있게 다 네. 제가 왜 B 플러스를 이제 매겼냐면요. 그 앞 세 분이 말씀하신 게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죠. 앵커님 말씀하고 맞는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 본인이 큰 결단을 해서 제3자 그 변제안도 본인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가서 한번 정말 내가 짐을 한번 져보겠다 이런 점은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일본이 역시 제가 볼 때 상당히 교활해요. 이번에 정상회담,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끝난 뒤에 바로 NHK가 무슨 이야기 회담에서 위안부 얘기 나오고 독도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그 뒤에 우리 정부 반응을 보면은 독도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고 전반적인 그 국제 정세를 얘기하다가 슬쩍 건드린 것 같고요.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가 자기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건 얘기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교활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적절한 그 호응도 안 하고 이런 점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정말 원한이 다시 한번 생기는 과정이 윤 대통령한테 또 뒤집어 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내 반응인데 그저께 제가 범국민대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제가 뭐 이전에 기자를 했기 때문에 범국민 대회면은 어떤 뭐 시민사회하고 규탄 집회. 그 민주당, 정의당 다 참여했죠. 예. 근데 그 참여한 사람이 몇천 명이 안 되더라고요. 한 2천 명 뭐 제 생각에. 그럼 뭐 태극기 든 사람도 없고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군력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은 집에서 참 이거 대일 관계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데 그래도 윤석열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윤 정부를 걱정하고 일본에 대해서 좀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런 점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정말 오늘 모두의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도훈 대변인이 하는 이런 얘기는 정말 저 윤 정부의 지지율을 또 떨어뜨리는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식당에 가도 이레사이마세라고 공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도 그러고요. 근데 이도훈 대변인 일본 처음 가봤을까요? 그러니까 수준 낮은 이런 대변인을 그 쓰는 용산 정부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잘 모르는 언론인 후배인데 이런 그 논평을 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잖아요. 아이 뭐 일본 사람들 얼마나 그리고- 속내와 달리 얼마나 인사를 잘합니까? 그리고 명색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 이렇게 호텔에서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박수를 치는 걸 보고 저렇게 크게 감동을 먹고 이 정도면 성공이야 그랬다고 그러면 좀 외국 경험 많이 해봐야지요. 저는 뭐 그 특정인을 옹호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만 대변인이 정말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논평했을까? 저는 뭐 누군가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중요한 외교 참모의 어떤 그런 반드시 이런 대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저는 뭐 꼭 옹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참모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지금 후속 지금 이어지는 논란이 뭡니까? 결국은 독도 위안부 거론 논란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면 우선 참모들이 혼선을 더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 실제로 위안부 문제는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과거사의 상징과 같은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이게 무슨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영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외교 참모들이 보여주는 뭐 김태호 이 차장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답변을 대신하겠다, 뭐 논의된 바 없다, 또 공개할 수 없다, 또 기억이 없다, 뭐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일본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는 오히려 대놓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교활한 일본 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독도 위안부 문제 거론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정국희 교수님 말씀을 백보 양보해서 평가를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일본 쪽이 정상회담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면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줄 거 다 줬는데 항의 못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그 참모들도 정말 심각하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일본이 오히려 놀라더라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자화자찬이고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표현이잖아요. 오죽하면 교도통신 여론조사가 일본 시민의 57%가 이 그 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조치인데. 정기란 교수 말이 100%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저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제가 범국민대회에 나가서 느낀 건데 이 NGO하고 이 민주당, 정의당 사람들의 그 발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반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은 구체적으로 좀 집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좀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너무 이 반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국가는 분명한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좀 아쉬웠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일본을 얼마나 갑니까? 정말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한국말밖에 안 들린다고 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이런 현실은 외면을 하고 일본은 죽일 놈의 국가다. 이런 그 반일 프레임에서는 좀 조금 그 야당이나 그 NGO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 점에 공감하고요. 때문에 이게 이제 외교라는 관점에서 정말 국익을 위한 외교였느냐라는 차원에서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반일 프레임이나 반일 감정에 편승할 생각이 없고, 근데 오늘 아침에 무슨 방송을 들었더니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이 따로 만났을 때 째째하게 협상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 묵은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굉장히 중대하고 엄중한 노력을 째째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직이라는 거는 그렇게 덤벙덤벙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일 간의 이 역사 문제가 걸려 있는 외교는 그렇게 덤벙덤벙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풀었더라고 얘기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풀지 않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이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다만 이 역사 문제를 원론적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되 어떤 사회 문화 교류, 일본 문화 개방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점을 둬서 좀 실리적인 외교를 펴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건들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거를 행정부가 뒤집으면서 이렇게까지 푸는 것을 가지고 과거 김대중 정부가 했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경광부회고요. 저는 이 문제를 투트랙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 문제는 원칙대로 푸는 투트랙으로 가져갔어야 그게 우리 국익을 지키고 국민적 자존감을 지키는 외교지. 아니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뭔데 째째하게 협상 안 하고 다 던져줍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반일 또 일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일본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일본에 여행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일본 소설 외면해야 되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일본 정부와 위정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비판은 비판인 거고 일본과의 문화 교류나 아니면 일본의 뭐 좋은 점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웃 나라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싹 끊고 뭐 그런 식의 접근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일본과의 협상, 위안부 문제가 특히 대표적이었죠. 하고 나서 합의가 되고 나면 반드시 국내 문제 때문에 국내 정치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일본은 우리에게 꼴대를 중간에 옮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못 믿겠다. 협상 파트너로 우리가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나중에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아세요?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 다자 외교 무대에서요.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인데 오히려 이게 뒤바뀌는 상황까지 지금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일본은 이미 보상이나 배상을 다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피해자들과 정부는 한 걸 또 끄집어내서 또 달라 그런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역사의 재정립, 그다음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명확하게 씻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몇 분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전광명님, 일본한테 한 것처럼 북한 했으면 진작 통일됐을걸요? 이 표지파님, 국민들과 소통한다면서 거금을 들여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가더니 국민들과 소통은 어디 가고 일본과만 소통을 합니까? 심쿵 자몽일기님,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호텔 직원들 박수에 어깨 으쓱. 예,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래요. 그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이렇게 너무 통 크게 쏘고 가니까 갔다 와서 야당과의 관계에 기대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야당하고 하겠지. 뭐 그런 기대도 합디다마는
그래도 아직 갔다 와서 뭐 야당과 만나자 이런 얘기 아직 없죠. 네, 뭐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날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한 예.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국민들이 답답한 거죠. 어떻게 역지사지에 가면서 일본의 입장까지 저렇게 이해하면서 일본과 소통을 하고 내줄 거 다 내주는데 대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요. 지금 이렇게 국민들 여론이 뭐 지지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반대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내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로 보고 돌아다 봐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10% 이하로 떨어져도 나는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의랑 교수 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0%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습니다만 정말 그런 게 국민들한테 비치는 눈이 이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국정운영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선거와 선거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척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5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년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어떤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권자로서의 어떤 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만 다른 말로 하면 선거가 아니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선거가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무엇을 메꿔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는 것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정부 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이게 여론을 오히려 그 여론과 맞서 싸우겠다는 식이에요. 이건 오만과 독선으로밖에 비칠 수 없다. 그러면 낭떠러지밖에 없는 거죠. 그나저나 아까 독도 언급 관련해서 정국리 교수께서는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게 NHK 보도란 말이에요. 윤경호 의원도 언론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NHK는 특히 이 팩트 확인에 철저한 그런 매체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 없는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말하지도 않아 놓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처럼 흘려서 일단 그쪽에서는 소스가 확실하니까 기사를 썼을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뭐 대통령실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은 그걸 이제 믿어야 뭐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할 때 절대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믿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김태우 안보실 차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독도 관련 언급은 있었느냐? 핫 이슈가 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이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 이건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똥딴지가 지금 회담에서 그 얘기 나왔냐고 그러는데 뭐 이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서 그렇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정상들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NHK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NHK가 팩트 체크 뭐 충실하고 뭐 이런 거 BBC처럼 뭐 공영방송으로서의 한 모델 그건 맞죠. 그러나 일본 언론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관의 맹목적인 신뢰와 관의 맹목적인 복종 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 총리실, 관방장관 이런 쪽의 주문이나 이런 쪽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은 좀 부끄럽습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그냥 믿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그렇게 NHK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관방장관이나 일본 총리실에서 나름대로의 작전을 이미 짜놨다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쪽이 대응하는 거에는 정말 하수처럼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한일 관계로서 이걸 접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국내 문제화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고 패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더 아프고 치욕적인 건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아까 정기남 교수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우리 당국자들의 어정쩡한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식에서 저는 비롯된 거다. 아니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피켓 보셨어요? 우리 이런 부끄러운 장학금 거부한다라고 피켓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누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게 자랑스럽겠냐라는 되물음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상 간에 다뤄진 얘기고 정상 간에 주고받은 얘기니까 밝힐 수 없다. 이거 더 이상 예. 고집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리를 하는데 조금 보태드리면요. 예. 제가 그 뭐 다른 그 미디어에도 조금 나가다 보니까 분석을 주말에 해봤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박진 장관이 정확하게 그거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외무장관 말을 믿어야 되고 김태효 이 사람이 이제 라디오 나와서 약간 흐렸는데 이분이 옛날에도 한번 이렇게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인수 회담하고 확대 회담 끝나고 이제 그 NHK 보도를 했는데 소인수 회담에 들어간 사람이 외교안보 그 참모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박진 장관 얘기가 더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 용산 관계자들도 독도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그 얘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독도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고. 박진 장관 말을 믿고 싶죠. 그런데 이제 박진 장관도 전과가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박진 장관과 김태호 차장이 입이 맞아야죠. 아니 저도 우리 정부 말을 가급적 믿고 싶은데 박진 장관이 정확하게 KBS에 나와서 의제로 다뤄진 적 없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사회자가 다시 물었어요.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지만 언급은 됐냐? 그랬더니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호 장관하고 입장이 다른 게 아니고 무엇보다 그 마스노 히로시카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일본 언론들이 쓴 겁니다. 그럼 거기 항의를 해야죠. 항의도 못 한다는 건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오늘 또 시간이 전례가 다 돼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 첫날이니까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드리는 영화 예매권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드려야죠. DJAO님, 부산이데이님. 아까 내용은 소개해드렸고요. 두 분께 영화 예매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사 1번지 메일로 주소, 전화번호, 또 본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일 정상회담 평가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